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여객기에서 화물로 개조한다. 이 시장이 커지면서 UAM 사업이 부상되고 맞물려서 성장세까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화물 시장이 호황기를 맞으면서 항공 유지, 보수, 운영 이것을 MRO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화물 개조 사업에 주목을 하면서 P2F는 MRO 사업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신형 화물 구입의 비용의 20% 정도를 밑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사도 조종사도 전부 다 반기고 있는 사업이고요. 2022년도부터 32년도까지 10년 정도가 화물기 개조 물량을 1908대로 전망하고 있어서 이전보다 150%나 상향된 수치라고 합니다. 자, 보잉 같은 경우에 2040년까지는 3610대 정도로 증가한다고 하고요. 예측치보다 80%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향후 20년간 신규로 인도되는 항공기는 2795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중 1855대 같은 경우에는 P2E 기체라고 합니다. 자, 미국과 중국처럼 국토가 넓은 국가에서는 고객에게 빨리 상품을 인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차 대신에 항공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도 항공 RMO 비즈니스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미래 스마트 도시 교통 서비스 체계에서는 UAM에서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인 PAV가 주요 이동 수단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사업이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체 개발사와 버티포트 운영사와 손을 잡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MRO 사업을 포함한 세계 UAM 시장 규모는 올해 449억 달러에서 2014년도에 1조가 넘어가는 큰 사업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이 RMO 이 사업은 정부에서도 육성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말뿐인 사업이 좀 되고 있는데, 이제 좀 많이 좀 열어야겠죠. 많이 좀 열어야 될 텐데, 우선 여기 앞에 내용들은 조금 볼 내용들이 아닌 것 같고, 뒷부분만 조금 본다면, 대한항공이 주도하는 인천항공의 정비 클러스터 같은 경우 2025년도에 완성 예정입니다. 이거는 과거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기 엔진 정비 중심이기 때문에 해외의 전량 정비를 의존하는 랜딩 기어 이쪽은 클러스터로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쪽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당장에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캠스 중심의 사단은 2027년도나 조성이 될 텐데, 해외 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한계를 어떻게든 극복하느냐, 사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관 검사의 한계를 드론을 활용한 외부 검사 기술도 현재 이제 네덜란드나 유럽에서는 진행 중이고, 또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올리버 와이먼 같은 경우에도 AI를 활용해서 수명을 35%로 늘리고 인건비는 10%로 더 절감했다고 합니다. 또 그 밖에 증강현실과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은 인력들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 앞에서 봤듯이 이 항공 MRO 중개 사업이 지금 되고 있고, 지금 국내의 코스닥 상장 기업인 켈럽 같은 경우 영국의 항공기 리스 기업인 월드스타 에비에이션과 이달 중으로 에어버스 A321의 화물 개조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 화물 개조는 캠스가 맡을 예정인데, 최종 확정이 된다면 첫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자, 그래서 UAM 쪽을 좀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쇼트 영상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UAM을 넘어선 사업 AAM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4개에서 한 5개 정도의 이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UAM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근데 그거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기업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자, 가장 앞선 곳이 세계에서도 바로 이 현대차 그룹이라고 하고요. UAM 사업부를 뒀고 최근에는 AAM 쪽으로 확장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보이는 회사는 폭스바겐이라는 그룹이고, 미래 에어택시 시장을 겨냥해서 최근 중국에서 전기 수직 이착륙 UAM인
V.MO 시제품을 개발 그리고 공개했고요. 상업화 초기 단계의 VIP용 항공 셔틀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과 협력해서 현지 운항에 필요한 인증도 얻을 계획이고요. 또 이 모빌리티 전환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은 현대차, 토요타, GM, 스텔란티스, 아우디, 포르쉐 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르쉐가 조만간 또 다시 IPO에 나서서 상장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나온 걸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영국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인 로이스로이스와 AAM 개발 협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미국 전기 수직 이착륙기 새싹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에 5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국제 전자 제품 박람회 CES에서 상품들을 좀 공개를 했고요. UAM 시장에 진출을 하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현지 기업과 해가지고 UAM의 기업을 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독일 다임러, 에이지와 중국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 같이 투자했고, 포르쉐는 보잉과 아우디, 그 다음에 아우디는 에어버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전동화 기술을 확보해 놓은 완성차 업체는 향후 비행기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공을 들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현대차와 같이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저는 제일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UAM을 넘어선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저는 믿고 가는 게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UAM이 성공이 돼야 AAM까지도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대차를 여러분 유심히 좀 한번 잘 보시고 또 같이 가고 있는 그 회사들도 좀 체킹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현대차의 본업이죠. 자동차 판매. 미 시장에서 질주한다고 합니다. 7개월 만에 장중 20만원을 돌파를 했었고요. 자, 지난달 미국에서 기록적으로 판매량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세가 본격화된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현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1월 24일 만에 처음으로 20만원을 넘었고요. 자, 지난 8월 한 달간 총 6만 9,437대의 신차를 판매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아도 22.4% 증가한 수치이고요.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 판매량입니다. 물론 침수 피해 때문에도 물량이 는 것도 있겠지만은 미국에서 일단 올랐다고 하니까 더 긍정적이겠죠. 자, 올해 월간 판매량이 최대라고 하고요. 그다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에서 좀 악재가 보이긴 하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친환경차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제품과 브랜드 경쟁력이 개선이 되고 있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차종이 성공적으로 출시됐으며 미국 내 전기차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등 현대차 그룹의 중장기 구조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좀 들여다봤는데 온전히 수혜를 받는 기업은 없다고 합니다. 온전히 수혜를 받는 기업이. 그래서 이거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도 좀 문제이긴 한데 현대차에서는 공장 같은 것들을 조금 재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다 일정대로 앞당겼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가 좀 헤쳐나갈 수 있겠다. 이 위험들을 라고 볼 수 있겠고 3분기에 워낙 약세가 강한데도 비수기 또 이런 부분들도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사업적으로도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사업 모델이라든가 뭐 사업 어떻게 이제 수익을 내거나 이런 게 나온 사업이 아닌 UAM과 AAM보다는 현대차의 본업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미래 성장 동력까지도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둬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차 일봉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최근 2주 정도를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었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뚫어내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1만원 정도까지는 금방 도달을 할 것 같고요. 그 도달한 다음부터는 또 다른 어떠한 실적이라든가 호재에 따라서 올라갈 룸이 있을지 없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43조고요. 코스피 6위입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 회사이고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매수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실적 같은 거 보시면 강달러에 의해서 수치들이 굉장히 잘 나온 상태이고요. 3분기도 아마 잘 나올 거리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PR이 계속 낮고요. PBR도 낮습니다. 배당은 5,000원 이상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니까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그냥 꾸준히 잘 가지고 계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은 이 회사와 함께 UAM과 이제 항공 정비까지 같이 하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3만원이 위치였으나 그 이후에 이제 유상증자하면서 좀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사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5,000원, 26,000원 사이에서는 바닥이니까 순간적으로 바닥 뚫고 내려오긴 하겠지만은 다시 금세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시가총액 9조고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자, 최근 흐름에서는 기간이 안 좋고요. 외국인은 최근에 좀 팔긴 했지만 총 전체 일주일간의 양을 보면 순매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보고, 아시아나의 합병 승인도 차차 지금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소식만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나쁠 게 없고, 또 이제 화물 쪽에서 굉장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도 굉장히 잘 나갔고, 이미 반기만으로 따지더라도 작년 영업이익을 뛰어넘고 단기 순이익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실적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큰 호재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UAM 사업이 한 번 더 부각이 되면 주가는 튀어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 KT고요. KT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상승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빌미를 잡고 깎고 내려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아무리 많이 깎인다고 하다 요 정도까지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조금 더 두고 보는 게 지금 매수하는 건 사실 조금 위험하거든요. 자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시가총액 9조 코스피 회사니까 튼튼할 거니까, 좀 싸게, 가능한 싸게 들어가야 되니까. 최근에 이제 기간에 매도 흐름이 너무 많고, 외국인도 매도 흐름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실적 같은 부분들 보시면 뭐 탄탄합니다. 원래 좀 통신주다 보니까 일정 부분들 계속 따라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배당금도 적지 않게 주긴 합니다. 36,000원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제 버티포트 건설하는 회사로 UAM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기엔 조금 불안합니다. 그리고 더블 카운팅의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또 뭐 현대건설 우에서도 뭐 유상증자를 한다는 등, 그 다음에 뭐 현대 오일뱅크, 현대 엔지니어링이었네요. 이거 상장을 하면서 더블 카운팅이다 그래서 막 엄청 내려왔었는데, 또 그런 또 부담감도 다른 쪽에서 또 적용도 되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는 좀 상존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연말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기관에서 좀 많이 팔았네요. 기관에서 외국인도 좀 많이 팔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외국인도 강보합 수준 정도. 근데 이제 또 4세대 SMR 이후에 이제 MRS, 여기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배당이 좀 없고, 그걸로 통해서 좀 기다려보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은가? 실질적으로도 너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는 정말 크게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항공정비에서 영국이랑 이제 뭐 연결해서 나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켈럽인데, 정말 작은 종목이고요. 3,000원 정도까지도 내려갔었다가 올라온 기업이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이 3,000원대가 가장 최저점이었다.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외국인이 엄청난 매수를 좀 도와줬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계속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 근데 적자 폭이 좀 줄었죠. 좀 줄었어요. 조금. 아주 조금 줄었어요. 아주 조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이런 기업도 있구나 정도,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기업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지금 당장 매수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켈럽이 뜬금포로 뭔가 갔다, 그럼 이제 관련되어 있는 UAM 사업들도 갈 수 있겠구나. 대한항공, 현대차, 그리고 뭐 KT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